전 시간에 이제 우리 기초적인 걸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이제 사업 모델 좀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사물 인터넷 실습을 좀 하려고 해야 한 4조 정도 나눠가지고 실제 이제 사물 인터넷 센서 노드 가지고 해볼 건데 이제 사실 그거 제대로 하려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 다 설명해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조교들이 이제 와서 한 4명이 와서 할 거예요. 그래서 2교시 때는 실습 위주로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어떻게 사물 인터넷화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거쳐보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할 거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미리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사물 인터넷 소총이라는 걸 개발했거든요. 소총이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소총이 보통 210발이 들어간대. 탄창이 7개가 있고 30발씩 해서 210발인데 우리가 시가전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시가전에서 쏘게 되면 막 갈긴다 그러더라고요. 갈기면 210발 중에 200발은 그냥 도망가는 거고 10발 가지고 실제 쏠 때는 총알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리 쏘더라도 적군이 인지됐을 때만 총알이 나가게 돼서 사물 인터넷이니까 적군도 사물이고 총도 사물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인공지능 그 오픈 CV 프로그램이라는 걸 집어넣어 가지고 북한군을 갖다가 입력을 시켜 놓게 되면은 모자와 이제 북한군의 특징을 집어넣으면 그게만 검색됐을 때 격발이 되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그 소총을 가지고 경계를 쓰는데 만약 혼자 보초를 쓰고 있는데 저쪽에서 북한군이 이렇게 대대가 진격해 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도망가야죠. 그런 이제 소총을 열다 딱 거치해 놓고 저는 도망가서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서 얘들이 왔을 때 1번 누르면 격발돼서 이제 죽이고 하는 그렇게 해서 소총을 만들어 놨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표적이 정확하게 이제 이게 잡혔을 때 쓰이니까 이 저격수가 필요 없지. 얘 스스로가 저격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 소총 개념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물 인터넷 소총이니까 뭐 탄도 계산 뭐 알아서 지가 다 알아서 하게 돼 있고요. 당연히 이제 이게 스마트폰 기반에 그렇게 하게 돼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국방 쪽에서 경계감시 로봇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걸 왜 만들었냐면은 이게 그 국방 쪽에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경계감시 센서가 있더라고요. 전장에서 나가서 경계감시 센서를 땅에다 박아놔요. 땅에다 박아놓고 경계감시 센서가 이게 뭘 감지했을 때 그 정보를 그 지휘본부로 보내더라고요. 근데 지휘본부에서 다시 또 그 보초병한테 다시 정보가 와야 되거든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제 사물 인터넷이니까 이거 경계감시 센서가 있으면은 얘가 바로 나한테 정보를 줘야지 뭐 저건 두 번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움직이면 따라서 얘를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100m 앞에 갔다 와라고 명령을 넣게 되면은 이제 경계감시 로봇이니까 이제 지가 갔다 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경계감시 로봇을 만든 게 있고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개념에서 그런 제품을 저희들이 만든 것도 아마 이따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 저희 사물 인터넷 관련돼서 사업 전략으로서 제가 가진 특허 중에 일부 사물 인터넷 관련된 거 그런 걸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전번에 여기까지 했죠. 자, 사물 인터넷에서 사물 인터넷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끼리 대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사물이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물이 주민등록 번호로 있어서 우리가 RFID 코드를 놓을 수도 있고 NFC를 놔도 그 코드 번호를 놓고 사물을 개체 번호를 줄 수도 있죠. 또는 유비쿼터스에서 유비쿼터 센서 노드에서 IP USA라고 해가지고 IP 어드레스를 줘도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 어드레스 하듯이 그게 IP잖아요. 그죠? 그 IP 어드레스를 그 사물에다 줘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사물 인터넷의 주소 체계를 요 OID 코드라고 하거든요. 요 OID 코드 체계에서 이와 같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전 시간에 여기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통
네 자리 숫자가 이제 이 코드, OID 코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nufacturer, 제조사 아이디가 들어가고, 모델 넘버, 시리얼 넘버, 그리고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 제품의 코드가 이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국제적인 표준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물 인터넷 등록하려면 우선 이 주소 체계에서 등록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사물 인터넷에 들어갔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이제 출근하셔가지고 인터넷부터 하시잖아요. 인터넷 하게 되면 컴퓨터를 켜게 되면 자동으로 부팅되면서 인터넷에서 여러분이 익스플로러라든가 크롬이라든가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갖다가 동작시키게 되면 인터넷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뉴스도 봐야 되고 동영상도 봐야 되고 뭐 이메일도 쓰고 뭐 하는 일이 무척 많아요.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하는 일은. 그런데 얘들은 사물끼리 사물 인터넷이니까 사물하고 사람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물이 사람처럼 오감을 느끼고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듯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명령어가 간단해도 돼요. 그래서 그걸 보통 MQTT라고 하는데 그 명령어에서 여기서 보는 이제 HTTPS는 REST에 보통 명령어 체계가 딱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네 가지가 보면은 사물이 어떤 이제 센서에서 데이터를 모았다. 그럼 데이터를 사물에서 센서가 모여서 얘가 하는 일은 데이터를 모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사물끼리 대화를 하건 사물하고 내가 대화를 하건 할 때 포스트라는 명령어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이제 아이템을 갖다 만들 때는 포스트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은 그 사물이 데이터를 모으면서 하나의 그런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get하게 되면은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내가 얻어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put이라는 이제 명령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든 데이터를 없애라. 요 네 가지 명령어 가지고 다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물의 어떤 이런 검색 체계라든가 그게 HTTP라는 이제 검색 체계로 돼 있고 거기서 우리가 URL이라는 이제 주소 체계로 줘가지고 이 사물이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인터넷에 들어가게 될 때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익스플로러를 쓰듯이 또는 크롬을 쓰듯이 얘들은 그 복잡한 익스플로러나 크롬 같은 거 쓸 필요가 없이 TCP/IP라고 하는 그걸 쓸 필요가 없이 간단한 아까 말씀드린 MQTT 정도 뭐 쓰게 되면은 간단하게 사물끼리 인터넷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IoT 하면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에너지 쪽에서 어떻게 이제 사물 인터넷을 접속하느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뭐 지금 주택이라든가 빌딩이라든가 또 도시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이 핫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물 인터넷을 가지고 무척 지금 뭐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많은 부분에서 지금 들어와 있죠,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지금 시작 단계에 들어와 있지 아직 정확하게 플랫폼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최적화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도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시면은 많은 사업을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뭐 구글에서 하고 있는 이 네스트라는 이 프로젝트에 의해 가지고 전에 여러분이 수업하신 대로 그 집안의 온도 조절을 하는 이 센서가 있어 가지고 얘를 돌림으로써 그 데이터가 더 축적돼 가지고 그 집에 또는 빌딩에 에너지를 최적화하는 거를 지 스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물 인터넷 개념의 에너지 최적화하는 시스템 같은 것이 들어가면서 중요한 건 여기서 예측 제어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꾸 강조하다시피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으로 이 전등을 껐다 켰다 그건 스마트고 IoT가 붙었다. IoT가 붙었을 때는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해가지고 예측 제어를 할 수 있다가 IoT다. 그걸 이제 잘 아셔야 돼요. 그럼 그거에 의해서 예측 제어가 되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사업 모델이 이제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지 스마트 자체에서는 절대 수익 모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 수익 모델의 예측 제어하는 거에서 다른 경쟁사 대비 새로운 사업 모델 또는 수익 모델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뭐 이 에너지와 관련돼서 할 사업은 지금 무척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공장도 들어갈 수 있고 공장할 때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에서 모든 기계의 고장, 제품의 뭐 에러, 제품의 뭐 불량 요인 이런 걸 다 스마트하게 예측 제어하는 게 스마트 팩토리면서 에너지 최적화도 반드시 들어가죠. 그 에너지 최적화할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사물 인터넷 개념에 의해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정말 에너지를 최적화시키는 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와 같은 사업은 지금 무척 할 게 많다라고 제가 보았고요. 이게 그 예입니다. 자 에너지와 관련해서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지금 바깥에서 하고 있는 게 뱀즈라는 게 많이 하죠. 뱀즈가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죠.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직 사물 인터넷 개념으로도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사물 인터넷 개념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스마트 개념 정도에서 만족하고 있다고 보시고. 근데 요것도 사물 인터넷 빌딩, 홈, 주택, 아파트 모든 것이 들어가고 공장도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사물 인터넷 공장이 여기 있고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뭐 원자력 발전 모든 저장 단위 기관이 있을 때 에너지 관리를 하는데 그걸 사물 인터넷이 들어가면서 사물 인터넷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걸 분석해 가지고 최적화시켜 준 다음에 시설들끼리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면 그게 사물 인터넷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인더스트리 4.0 기반했거든요. 인더스트리 4.0 기반하게 되면은 데이터 분석하는데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학습까지 하는 거고 학습 플러스 이제 추론까지 하고 예측까지 하는 것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바깥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관리가 지금 보셨다시피 스마트 빅데이터 개념까지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공장이 됐건 학교가 됐건 어느 단위 조직의 에너지 최적화를 사물 인터넷까지만 들어와도 좋고 플러스 인공지능까지 들어가서 가상현실까지 합치게 되면은 그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는 거죠. 아직 뭐 애플이가 구글도 얘들도 여기까지는 안 들어와 있거든요. 현재 정확하게는 IoT 초기 정도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 사업 모델 생각하실 때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 병원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데 병원의 에너지 관리 플랫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기 적혀 있는데 플랫폼 개념으로 하게 되면은 국내외 전 세계 모든 병원에 에너지 관리하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자는 거죠. 왜? 병원에서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전 세계에서 똑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건 병원에서 쓰는 건 그 병원만의 에너지 시스템을 쓰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쓰는 에너지 시스템을 한양대학교에 쓰느냐? 안 쓰죠. 다 각기 다르잖아요. 그게 왜 시스템이니까. 근데 들어가는 인풋 데이터나 요구되는 아웃풋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오픈 플랫폼으로 만들게 되면은 전 세계 병원을 석권할 수가 있는 에너지 관리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물 인터넷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AI에다가 CPS라고 하는 가상현실과 물리 세계를 하는 비주얼까지 보여주는 것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제가 볼 때 세계적인 에너지 관리 플랫폼의 모든 시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업 분야에 따라서 지금 학교가 됐건 병원이 됐건 공장이 됐건 뭐 호텔이 됐건 뭐 모든 게 다 되는 거죠. 뭐 요즘 요양원 사업도 뜨는 사업 중에 하나가 요양원이 됐건 또 도시의 교통이 됐건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모든 지자체, 기업, 가정들이 탄소 배출권 사고 파는 걸 지능화시켜주는 도시 차원의 플랫폼, 그게 스마트 카본 그리드라는 이제 플랫폼이죠. 제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폐기물 제로를 해야죠. 그러니까 폐기물 제로,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가 정말 원하는 거죠.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제로를 하느냐. 그러니까 폐기물 제로를 할 때 모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리소스, 천연 자원을 갖다가 최소화, 최적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쓰레기 제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도 굉장히 중요하고, 스마트 워터 그리드.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또는 이제 여기서 바이오 에너지 해가지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이오 에너지가
한 10년 전에 굉장히 떴죠. 바이오 에너지 해가지고 뭐 옥수수라든가 유채 뭐 이런 거 가지고 바이오 오일을 뽑아냈잖아요. 근데 한참 뜨다가 이게 확 죽은 게 뭐냐면은 야,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먹을 것도 없는데 니들은 옥수수 가지고 웬 기름을 빼내느냐라고 이제 이 저개발국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게 한참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오 에너지가 이제 저희들이 해보니까 바이오 에너지가 옥수수나 유채 같은 거는 이게 성장 기간이 3개월, 6개월이에요. 3개월, 6개월 자라가지고 그걸 갖다 오일을 뽑아내니까 사실 경제성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한 거는 이제 미세조류 LG라고 해가지고 또는 알게라고 하는데 그 하천에 있는 녹색 조류 같은 거거든요. 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걸 하게 되면 얘는 6일 만에 성장이 다 끝나요. 6일 만에 성장이 다 끝나니까 6일마다 기름이 탁탁 나오니까 경제성 면에서는 얘가 제일 낫더라고요. 이건 이제 미국 나사가 처음 한 거고, 나사에서 이제 30년 전에 달에 보낼 때, 달에 사람들이 우주인이 갔을 때 거기서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하고 에너지가 필요할 때 사람의 오줌을, 그 우주인들의 오줌에다 거기다 이 미세조류 알게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발효시켜가지고 물을 정화하면서 바이오 오일을 만드는 데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알게고. 그래서 이제 나사에서 이제 저희 연구실하고 같이 해가지고 요걸 하는 거라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특허는 제가 가지고 있고요. 바이오 오일을 만드는 이제 스마트 개념의 그거라서 김천에 그 뭐라 그러나 뭐 자주 만드는 걸 해놨고요. 나사랑 같이 해가지고. 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에너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할 거는 있죠, 지금. 요즘 뭐 수소도 뭐 전기 에너지 뜨듯이 수소도 뜨는 분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신경 쓸 부분이 많이 있고 그 자체가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IoT, AI, CPS를 어떻게 결합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중소기업으로서 제가 옆에서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냥 옆에 분보다 내가 나니까 한번 해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100% 실패예요. 왜? 중소기업으로서 이걸 개발해요. 대기업이 더 좋은 거 아무래야 디자인과 여서 못 이기거든요. 우리 최고의 과장 한 분 중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 뭐라 그래나 그 공기청정하면서 공기청정 기능의 조그만한 IoT 개념 이걸 배우셨으니까 그걸 이제 제품을 개발했어요. 자기 딴에는 야 사물 인터넷도 들어가고 이게 공기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 좋다. 요즘 SKT, KT, LG 다 그런 제품 헛수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은 사업하시려면 애플, 구글이 이길 정도 사업 아니시면 아예 시작 안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경쟁은 걔들이 돼. 애플, 구글이 이기려고 삼성, LG도 별짓을 다 하듯이 애플, 구글이 이기는 상품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가능하시면 그쪽 분야로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뱀즈에 있어서 빌딩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에너지 관리도 중요하고 에너지 관리보다도 이 빌딩에 사는 사람의 행복, 건강 이거를 에너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최적화시켜 줄 거냐 그 아이디어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사업 아이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뱀즈가 워낙 좀 바깥에서 많이 하니까 이거를 자 4차 산업혁명 개념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빌딩에서 에너지 관리를 하려니까 일단 전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가스라든가 연료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물 공급을 해줘야죠. 상수도도 들어오고 하수도 들어오고 또 공기 분야, 자 설비 분야에서 공기가 들어와 줘야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에 다 센서가 붙어야지 일단. 이 센서들이 붙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자 사물 인터넷으로 네트워킹 돼야죠.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내부와 외부의 모든 기온과 습도가 네트워킹 돼가지고 그 건물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뭐가 있냐? 자 히터 있고 쿨러 있고 에어컨 있고 팬, 청문, 문 시설들. 자 얘도 이제 네트워킹 돼야죠, 그죠?
네트워킹 돼가지고 지가 분석을 해가지고 얘들이 자동으로 컨트롤이 되는 게 이제 저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최적의 오퍼레이션, 최적의 운영 체제를 갖추는 거죠.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그렇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에너지 최적화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New Value and Service in Platform에서 플랫폼으로 이걸 개발하면은 여러분이 혹시 에너지 쪽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뱀즈인데 4차 산업혁명 개념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플러스 CPS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월등하게 애플, 구글이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분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뭐 EU를 포함해서 뭐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난리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봐서는 뭐 EU보다도 사실 제일 무서운 건 저는 중국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보셨다시피 사물 인터넷 시범 단지라든가 시범 도시를 사물 인터넷 시범 도시 2012년에 193개잖아요. 아, 얘들은 무식하게 진짜 해요. 한국은 왜 이렇게 규제가 정말 왜 이렇게 많은지 제가 봐도 진짜 많은데 그나마 또 규제가 있어서도 못하지만 규제 없이 하는 거 보면 이제 부산이라든가 뭐 부산의 해운대 또는 몇 군데서 하는데 이런 사물 인터넷 시범 도시라고 하지만은 사물 인터넷 시범 도시가 아니라 그냥 사물 인터넷 서비스지 사물 인터넷 도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몇 개 그냥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만 보여주고 사물 인터넷 도시라고 착각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안 그러거든요,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중국은 제대로 잘 되는 게 중국이 저 정도 정부에서 추진하니까 정부에서 이거 추진하는 고위 공무원이 한 20명이 저희 연구실에 와서 하루 종일 강의받고 갔어요. 한국에서 고위 공무원이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일본 가서 강의 듣고 자기 정책 안 하죠. 휴가는 갈 수 있어도 어디 관광차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애들이 하루 종일 여기 와서 교육받고요. 그래서 저녁 때 내가 저녁 싸겠다 했더니 안 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다음 코스가 일본으로 가서 또 일본 가서 공부를 해야 된대요. 이게 공무원이에요. 이게 정말 공무원이 정책을 올바로 세워주는 게 중요한데 대한민국은 지금 시대에 있어서 사물 인터넷 뭐 4차 산업혁명 이거 최고의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워낙 바쁘시니까 이제 그게 좀 문제죠. 뭐 미국이건 뭐 일본이건 사물 인터넷 관련돼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무적대고 해야 되는 분야가 되는 거죠, 이 분야는. 자, 그래서 뭐 이 부분을 할 때는 뭐 여러분들한테 수업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시작은 센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센서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근데 문제가 이놈의 센서거든요. 센서가 한국이 센서 사람이 너무 약하니까 거의 이제 이 분야를 하게 되면은 센서는 거의 외국산을 수입해서 써야 되는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도 이제 저희들이 좀 중소기업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 분야, 이제 센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 사물 인터넷 또는 유비쿼터스의 모듈화를 어떻게 하느냐에서 조금 지금 실제적으로 약하거든요, 저희 나라가. 이제 그걸 제가 특허를 5개 가지고 있을 정도로 바깥에서는 좀 약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가진 특허를 활용해서 지능화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센서를 지능화시키는 거, 그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이 사물 인터넷 가지고 어떻게 마켓을 이제 선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마켓 밸류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스마트 카 분야. 그러니까 스마트 카에서 뭐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무인 자율 자동차 곧 되잖아요. 곧 되고 뭐 한국도 그런 대로 물론 이제 구글에 비해서 한참 떨어졌지만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분 구글의 무인 자율 자동차가 지금 아마 이동 거리가 한 45만 킬로, 50만 가까이 됐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하고 있는 무인 자율 자동차 지금 한 4만 킬로, 5만 킬로. 그러니까 구글의 10분의 1도 아직 안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다행히 이제 우리 국가에서 좀 관심을 갖고 무인 자율 자동차 시범 도시를 화성에다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성에서 이제 무인 자율 자동차가 별짓 다 하겠다.
뭐 그런 건 잘하는 거죠, 사실은. 그럼 무인 자율자동차가 들어온다. 그럼 이제 교통 개념이 싹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교통 개념이 바뀌니까 고속도로, 도로의 개념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플랫폼화 하느냐. 이런 데서 빨리 누구든지 사업하셔도 이건 성공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인 자율자동차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지금 보면 자, 무인 자율자동차나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라는 그 친구가 전기자동차 근데 그 친구가 꿈을 꾸는 건 다 되잖아요. 신기하게도. 여러분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한 것 중에 그 고속 이동 차 있죠.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LA를 30분 만에 주차하는 시속 1200km짜리. 이름이 그게 뭐죠, 그게? 이름을 까먹었는데 갑자기. 자, 시속 1200km 가고 그걸 한다니까 한국도 그거 계획하거든요. 그럼 서울과 부산을 20분에 주파하는 거로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근데 일론 머스크가 하는 지금 사업 중에 지금 뭐가 있냐면요. 이 친구는 진짜 이제 여러분 공부 하나도 안 하셔도 이런 거를 갖다가 USB에 담아가지고 여러분 머리에 꽂아주면 싹 되는 거로. 영어를 아무리 못해도 이것만 꽂아주면 싹 되는 거. 이거 연구하고 있어요, 이 친구 지금. 그게 전자구물망인데 뇌를 갖다가 구물망으로 해서 걷다가 그런 장치를 하게 되면 모든 뇌파를 거기서 컨트롤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영화에서 시작됐던 게 다 현실이 되는데 문제는 일론 머스크는 생각을 하고 그걸 실현을 한다는 얘기가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서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에 정말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 참 재밌는 세상이고요. 자, 스마트 홈 빌딩 이 분야 당연히 IoT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되고 어떤 이제 원격 검침 분야, 센서 분야, 물류 분야, 자산 관리 분야, 스마트 도시 자, 이런 데 있어서 지금 보셨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스마트 도시 하게 되면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하고 있나? 우리 김광진 회장님 하시는 이제 이 습식 공기청정기 같은 거는 스마트 홈에 빌딩에 들어갈 수 있고 스마트 도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좌우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센서와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M2M 머신 투 머신 할 수 있는 사물 간의 네트워킹하는 요 기술. 그거를 통신망에 의해서 인터넷망에 의해서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며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사업 모델 구축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전체를 이해를 하시고 수익 모델, 사업 모델을 짜는 게 중요하죠. 자, 지금 보셨다시피 여기도 제가 놨는데 지금 스마트 홈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애플 구글이 통신회사인데 얘들이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LG전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플 구글이 하니까 얘들도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삼성전자 스마트나 LG전자가 스마트홈 쪽을 한다는 게 놀라운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건설 업체들은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수익은 이 IT 회사들이 가져가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것이 문제고. 이런 경향이기 때문에 건설이 됐건 건축이 됐건 스마트홈과 관련된 전기와 관련된 모든 이 사업 모델을 빨리 바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자, 그래서 여기 이 사물 인터넷 할 때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게 제일 처음에 밑단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센서를 가지고 어떻게 컨트롤 할 거냐, 어떻게 사물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게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걔들을 통신망에 의해서, 인터넷망에 의해서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그 데이터들을 모여가지고 어떻게 그 데이터를 해석할 거냐, 이제 그게 또 중요하고요. 그 데이터가 모였을 때 어떤 어플리케이션, 어떤 응용 모델이 나올 거냐, 사업 모델이 되는 거죠. 그거 나와가지고 컬래버레이션을 누구와 해가지고 사업 모델을 더 발전시킬 거야.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말은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했어도 사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사업 모델 좀 못 짜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1번부터
7번까지 사실은 여기에 각각 들어가는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들이 사실은 다 클라우드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말 뜻인지 모르죠. 또 이제 클라우드가 뭐냐. 클라우드는 대충 알거든요. 지금 클라우드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라든가 하드웨어가 가상 저장해 있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쓸 수 있다. 또는 데이터 저장할 수 있다. 클라우드까지 아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인터넷 프로토콜이다. 또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다. 어떤 하드웨어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개발해서 여러분이 개발해서 또는 우리가 개발 쓰게 되면은 안 되는 게 검증이 안 됐어요. 그런데 검증된 마이크로소프트, IBM, 애플, 구글, 아마존 요즘 좋은 여러 가지 인정될 만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제품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만 네트워킹 해가지고 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물 인터넷 플랫폼 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 이제 코머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에도 했던 코머스는 우리나라 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거고 이제 그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개발한 모비우스라는 게 있고 모비우스 맞나? 모비우스라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코머스, 모비우스가 사물 인터넷 오픈 플랫폼이에요. 오픈 플랫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김광진 회장님이 이 가습 공기 청정기가 있는데 전국에 다 사업이 돼가지고 전국에 만약에 100만 대가 깔렸다. 100만 대를 다 네트워킹 해가지고 하나의 플랫폼에서 얘들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전국상에서. 자, 그거를 갖다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고 전국에 있는 걸 다 IP 어드레스를 주고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개발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플랫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거죠. 이게 오픈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사물인터넷 센서와 통신 프로토콜 붙여서 여기에 등록만 하게 되면 얘들이 자동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개발한 건 요거고요. 요건 이제 전자통신연구원은 여기는 사물인터넷 플러스 빅데이터가 좀 들어가 있어요. 빅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R 분석이라든가 하드비라든가 이게 들어가가지고 조금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까지 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문제는 거기서 조금 검증이 안 돼서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국가적으로 이제 몇백억 들어갔는데 아직 제가 보니까 좀 불안정해요. 아직. 그래서 거의 사용 안 하는 것 같고 요 모비우스는 이게 이제 이거 개발할 때는 그 SKT가 같이 들어가서 개발해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한 90% 신뢰성은 있어요. 그래서 오픈 플랫폼으로 아까 말씀드린 웹 3.0에 추론 기능까지는 없어도 웬만한 사물을 붙여놔가지고 네트워킹 해가지고 전국 단위에서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오픈 플랫폼이니까 국가적인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방제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보안이 생명인데 오픈 플랫폼이니까 좀 사용하기는 좀 문제점이 조금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모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상에서 어떤 프로그램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그걸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적용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전체적인 거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하기가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상의하시는 게 좋죠, 저희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클라우드입니다. 자, 클라우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as a service, 플랫폼 as a service, 인프라스트럭처 as a service 해가지고요. 여러분이 IT와 관련된 모든 인프라스트럭처, 지금 보셨던 어떤 컴퓨터를 포함해서 뭐 모든 인프라, 통신망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를 포함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주어 서비스에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서비스 할 수 있게끔 이 클라우드라는 가상공간상에서 다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끔 지금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컴퓨터가 슈퍼 컴퓨터가 필요하다. 이 큰 사업하려면 필요하죠. 그죠? 그 슈퍼컴퓨터를 살려면 지금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뭐
20억에서 5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뭐로 투자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작은 컴퓨터를 사서 여기에 네트워킹만 하게 되면 이 안에 슈퍼컴퓨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들은 그걸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용할 때마다 사용료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기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뭘 개발해야 된다. 플랫폼을 개발하는데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런 IBM 왓슨 같은 IBM 왓슨 하면 인공지능의 지금 대표적인 거고 구글의 알파고도 대표적인 그거 개발하려면 몇백억 몇천억이죠. 걔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쓰고 쓸 때마다 사용료를 내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돼 있는 게 클라우드다라고 보시고 모든 지금 어플리케이션 여기 보게 되면은 뭐 멤버링 돼 있고 콘텐츠, 콜라보레이션, 커뮤니케이션. 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모든 플랫폼도 들어가 있고 인프라도 들어가 있는 게 클라우드라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클라우드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은 IT와 관련돼서 초기 투자는 제로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PaaS라고 되어 있는데 Platform as a Service다. 이거는 IaaS라고 해서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이것도 Application as a Service에서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이 와이즈 파스라는 이 클라우드 내에서는 이런 종류의 모든 그 플랫폼을 지금 가지고 이 안에서 지금 서비스를 이 회사에서는 이런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다는 그 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4차 사업 혁명할 때 이 복잡한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다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거 개발 못 해요. 이 안에서 적당한 거 쓰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이게 모비우스입니다. 모비우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비우스가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개발,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자부품연구원의 전자통신연구원의 코모스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물인터넷에서 지금 제품 개발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한두 시간이면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이따 체험하면서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서 바로 열다 등록하면 되거든요. 또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만들다 하더라도 이 프로그래밍을 짜야 되잖아. 예를 들어 전등을 껐다 켜라. 또 우리 회장님이 하시는 가습기를 껐다 켜라. 또는 인공지능을 말해라. 이런 코딩이 이런 데 들어가면 라이브러리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라이브러리에서 코딩한 거 가져와 가지고 내 컴퓨터로 가져와서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은 그걸 작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픈 플랫폼이니까 이게 되는 거고. 그럼 이런 것들 플랫폼을 왜 개발하냐면 애플이나 구글에서 이런 플랫폼 개발할 때는 얘들이 SDK라고 해서 자, 모비우스를 개발해 놨는데 이거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이걸 써야지 얘들도 장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SDK라는 게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 제품을 이렇게 개발하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그 코딩하는 방법론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구글도 이걸 하기 때문에 다 하는 거거든요. 애플의 생태계라든가 구글의 생태계도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SDK가 그 안에서 iOS 안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 애플의 iOS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공하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모비우스나 코모스에서도 SDK 제공하는 거고, 그거 할 때 모비우스 개발할 때는 이제 이 SK가 참여를 해가지고 SK에서 하는 스마트홈이라는 이 플랫폼 내에서 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SK하고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뭐 에이스 침대, 금호전기, 딤체, 나비에 뭐 이런 회사들이 자 이걸 활용해서 지금 이 오픈 플랫폼을 활용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신문 보시면은 지금 SKT하고 LG U+가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지금 말씀드린 클라우드 상에서 오픈 플랫폼 놓고 여러분이 이제 사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사업 방법이 되겠습니다. Do you think a flower will one day tell us where it was grown, how it was treated, or how it got here?
possible to teach traffic to speak? 아까 그 온실에서 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CPS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CPS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해가지고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포켓몬고를 생각해 보시면은 자 어느 현장에 가게 되면 공원에 가게 되면 괴물이 뜨잖아요. 그죠? 그게 포켓몬고잖아요. 여기서 온실에 갔는데 자 고객이 온실에 가가지고 이 꽃이 어디서 자랐는지 또는 이 꽃이 뭐 이름은 모를 때 이름이 뭔지 이름이 뜻하는 게 뭔지 또 이게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가상 증강현실을 통해서 나한테 정보를 좀 던져주는 거죠. 이게 CPS예요. 사이버와 피지컬을 시스템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떤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에 있어서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이버상에서 이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고객은 뭐냐? 이 사람은 해피니스, 행복과 건강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만족시켜주는 방법론이 바로 CP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까지는 제품이 뭐 값싸고 좋으면 된 거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에서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품이 사람한테 준 영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CPS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실 같은 걸 하더라도 꽃을 하더라도 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꽃이 나한테 주는 향기와 그 아름다움 그러니까 꽃을 주면서도 꽃이 의미하는 사랑의 세레나데를 같이 줄 수 있다면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해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구현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Do you think a car can call an ambulance faster than a phone? Do you think it's possible for devices to automatically deliver important, often life-saving data to those in charge? Can you imagine an ambulance that gathers critical information before arriving at the hospital? And that a patient could be examined before he even enters the emergency room, saving precious time for the patient and his family. None of this is science fiction. It's all part of a concept that our team has been working on for several years, the Internet of Things. The main challenge for making this dream come true is finding a way to connect many different applications and technologies in one coherent network. For instance, there are 6 different systems at work in our medical example. We call them silo applications. Before the devices can talk to each other, we need to provide them with a common language. In other words, a set of design rules, protocols, and interoperable technologies. That's exactly what IoTA does. 자,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우리가 사고를 나더라도 관련된 자동차 사고, 사고 난 사람, 병원, 차가 사물끼리 네트워킹 하면서 정보를 CPS를 통해서 극대화시켜가지고 최적화시켜주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 도시죠. 이게 스마트 도시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쳤어도 여러분이 다친 걸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한테도 알아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알려주고 또 이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 사람의 상태가 알고 병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왜? 사물끼리 커뮤니케이션에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병원에 오기 전에 이 사람 상태가 입력이 돼가지고 인공지능 의사가 알고리즘 분석을 하죠. 얘는 지금 어떤 상태니까 뭘 치료해야 된다는 게 바로 나와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술하게 되면은 이제 로봇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약을 먹어야 된다 또 인공장기가 필요하다 3D 프린터가 찍어내죠. 자, 이게 4차 산업혁명 개념의 스마트 헬스케어가 일단 하스피들이 그 정도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산업혁명이니까 기존의 어떤 혁명이라고 말을 붙일 때는 기존 시스템을 확 바꿔야 되잖아요. 이 정도로 바꾸니까 자,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다. 그거는 요소기술이에요. 자꾸 말하지만 사물인터넷 요소기술이지 4차 산업혁명 그걸 융복합해서 거기서 새로운 밸류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농업 쪽에서도 이렇게 또 식물에 센서를 붙여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재미있죠? 이 센서를 붙여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거 보게 되면은 이 식물이 지금 물이 필요하다. 물을 주어야 할 때 트위터로 또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물 부족하다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요런 시스템은 지금 보셨다시피 이 제작 키트가 99불, 100불, 10만 원이면 만들어 볼 수 얼마나 재미나 바로 해볼 수가 있잖아요. 10만 원인데. 저희는 이제 10만 원 가지고 해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근데 요걸 조금 이제 잘 하게 되면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물 부족 알림 메시지 할 때 식물이 말하는 거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식물이 지금 필요해봤자 지금 나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그죠? 나 물을 먹고 싶어요. 뭐 그럼 몇 개만 해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 음성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뭐 수분 센서라든가 뭐 그런 센서와 연동시켜서 그럼 말을 하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중요하고 뭐 나중에도 제가 농업할 때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식물을 키운다. 그럼 이제 이거는 여러분 식물을 키워가지고 어떤 작물을 키워가지고 자 소비자한테 파는 거로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자, 이제 수익이 발생할 때 이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양을 갖다 대량 생산해서 많이 팔게 되면 그만큼 수익이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이 재배 과정에 있어서 가상 공간상에서 이 재배 과정을 집어넣고 가상 농부들을 초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식물에 재배하는데 나도 참여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전 세계에서 특이한 식물이다 라고 할 때 나도 관심이 있다. 비싸지 않아요. 5불, 10불만 받아도 돼요. 5불, 10불이 전 세계에서 모이게 되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은 오프라인에서는 실제 공간에서는 이거 팔아서 수익을 얻고 가상 공간에서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참여비에서 또 수익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더블로 받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미래 농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축산이 됐건 농업이 됐건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요게 이제 이게 프렌티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마 한양대 학생들이 스타트업으로 만든 걸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쭉 생각해 보시고 요것도 이제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 제가 그 사물 인터넷과 관련돼서 그 뭐죠 클라우드에서 뭐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애저라는 게 있어요. 애저라는 게 보게 되면은 지금 보셨다시피 모든 분야에서 뭐 자동차, 뭐 소매점, 산업, 헬스케어 모든 분야를 할 수 있게끔 클라우드 상에서 이걸 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네트워킹만 하게 되면은 쓸 수 있게끔 돼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자, 이런 게 쭉 있고, 자, 이런 건 넘어가고요. 지금 올라간 친구를 우리 한양대학교 토목과 4학년 학생인데요. 제가 지금 4학년 학생인데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하이웨이에 대해서 지금 저놈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지도받으면서 대학원 와서 이제 그거 계속. 그러니까 지금 보셔도 스마트 하이웨이가 무인 자율 자동차만 들어간다고 스마트 하이웨이 아니거든요. 교통 시스템이 다 바뀌어요. 그럼 이게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하면서 어떻게 인공지능이 들어가가지고 뭘 어떻게 되느냐. 정말 재미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친구 이제 그걸 4학년인데 지금부터 연구를 하고 있죠. 어이씨, 이게. 됐다. 오케이. 자, 제가 가진 것 중에서 몇 개, 아마 이거 수업 자료 드렸을 겁니다, 오늘. 그죠? 있죠? 자, 오늘 수업 자료 보시면은, 자, 제가 이제 뭐 빨리빨리 설명하겠는데, 자, 사물 인터넷을 가지고, 사물 인터넷을 우리가 우리가 배 탈 때 또는 섬에서 라이프 벨트가 있죠. 세월호 때 제가 2014년에서 세월호 때 그거 보고서 특허를 낸 거거든요. 자,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라이프 벨트를 사물 인터넷 개념에서 하자라고 해서 제가 특허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 이 구명정이나 구명 벨트가 이게 좀 지들끼리 알아서 터지면 좋겠고
구명정이 알아서 좀 사물인데 자기들끼리 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해서 이제 세월호 때 그거 보자마자 특허를 낸 거죠. 그래서 라이프 벨트가 알아서 터지고 구명정이 알아서 터지고 알아서 뜨는, 자, 그거를 사물 인터넷 개념을 했더니 이게 특허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사물 인터넷 개념에서 이게 된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셨다시피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벨트를 허리띠 모양으로 주고 이게 이제 사고가 나면은 자동으로 이제 이게 터져가지고 이제 조끼식으로 되는 거죠. 조끼식으로 이게 올라와가지고 되면서 이게 이제 액티브 태그를 집어넣어가지고 뭐 세월호 사건 같이 내부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신호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승객의 위치를 알 수 있게끔 하면서 뭐 구명정이라든 기타 등등을 좀 자동으로 켜지게 하자, 자동으로 사물끼리 네트워킹 하자고 해서 이제 특허를 이런 식으로 내놓은 거고요. 혹시 뭐 선박회사와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특허 가져가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건 이제 세월호를 저거를 꺼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때 세월호를 갖다 우리가 인정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조류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죠? 조류 때문에 못하니까 우리가 그때 무인 잠수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잠수정 많이 들어가고 별짓 다 해도 조류가 세니까 못 들어갔거든요. 아, 그거 보고서 참 특허를 냈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이제 프레임을 두고서 무인 잠수정이라든가 얘들이 그 프레임을 따라서 내려가면은 조류가 아무리 세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제 사물 인터넷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 선박의 여러 가지 상황을 이해하고 되고 이 프레임을 따라서 어떤 벽이 쳐져가지고 물을 싹 뽑아내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 세월호를 보고서 사물 인터넷 개념을 특허를 냈더니 이제 이것도 특허가 난 지 얼마 안 됐죠, 그죠? 이것도 그 세월호 나고 나서 제가 이제 낸 거고요. 만약에 저 세월호가 인양이 안 됐으면 이제 지금 좀 이거를 써야죠. 이것도 이제 연구를 누가 해서 개발해 놔도 될 만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개념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잠수정이 됐건 뭐가 내려가가 좀 배가 좌초가 됐건 이게 사물끼리 자기들끼리 대화하면서 목적을 이루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고요. 또 이제 장애인들이 특히 시각장애인께서 이 사물 인터넷 개념에서 길 안내할 때,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제일 이게 삭막한 게 이 길거리 가는데 그 볼라드 튀어나와 있는 거, 왜 차 주차 못해 길거리에 볼라드 튀어나와 있죠. 이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거 갑자기 튀어나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또는 우리가 갑자기 생긴 공사장이라든가 이것도 사물인데 사물끼리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면 비콘에 의해서 그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는 이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버스 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타는 것도 버스도 사물이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버스 정보를 비콘을 통해서 받고, 제가 한 거는 여기서는 이제, 근데 이게 비콘을 통해서 몇 번 버스가 들어온다까지 아는데 제가 어디 있을지는 모르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풀었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 공항 버스 타게 되면은 짐 가지고 있으면 기사가 내려서 짐 실잖아요. 시각장애는 정말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분들은 데리고 타다. 그래서 그렇게 서비스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앱에서 나 어디 가겠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타는 정류장 위치가 버스 회사 사물끼리 연결시켜가지고 버스 기사가 몇 번 정류장에서 시각장애 나 기다린다가 알면은 바로 내려서 그 사람 태우는 거죠. 이랬을 때 그분한테 예를 들어서 한 번 할 때마다 1,000원, 2,000원 주게 되면 이 사람 해요. 또는 사회봉사 개념에서 어떤 그 인증을 해주게 되면 하죠. 그렇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하자는 게 요 특허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해서 사물 인터넷 기반 뭐 이런 것도 제가 했고요. 저는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조류독감 하도 심각해가지고 조류독감 때문에 여러분 조류독감에 참 요번에 조류독감은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신기록이거든요. 여러분 그 2014년도에 조류독감 발생했을 때 그때 그 닭과 오리를 살처분해서 생매장 매립한 게 한 1,500만 마리예요. 여러분 그 치킨을 갖다 1,500만 마리 먹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1,500마리가 사실은 1년 동안 죽인 거거든요. 1년 동안
했는데 요번에 조류 독감은 3개월 만에 3,500만 마리예요. 우리나라 3,500만 마리 살처분할 때 일본은 한 250만 마리. 우리 10분의 1도 안 죽였어요. 똑같이 발생했는데. 그거 보고 느끼, 야, 이건 아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관리 시스템을 제가 이제 특허를 냈고, 그래서 요것도 2017년 4월 달에 나왔네요. 어떻게 할 것이다. 요건 나중에 제가 농축산 할 때 또 특강을 할 텐데, 그래서 이 특허에 이 동물과 대화하는 시스템까지 제가 드러났죠. 그러니까 어떤 축사 환경에 있어서 이거 스마트 축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뭐 여러분이 여기서 처음 듣는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우리가 뇌파를, 동물의 뇌파를 인식해가지고 얘가 조류독감이건 구제역이건 걸렸다 안 걸렸다 알 수가 있거든. 그럼 병에 걸리지도 않은 애를 살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은 안 하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하는 게 문제죠. 자, 그렇게 돼서 그런 거 좀 피하자는 얘기고,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물의 의사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를 특허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키운다, 애견 산업이 있다. 우리 석지연 양이 관심 있는 애견 산업에 있어서, 자, 강아지가 여러분들이 애견 산업은 뜨는 산업이에요. 분명히 그런 거죠. 자, 이 애견이 있을 때, 여러분 키울 때 강아지를 말하는 거를 갖다 우리가 대화로 한다고 할 때 지가 10가지 이내에서 제가 볼 땐 다 될 것 같아요. 배고프다, 나 아프다, 졸리다, 산책하고 싶다, 몇 가지 대화. 그럼 그거를 모니터링 한 다음에 그걸 인공지능 분석하게 되면은, 아, 이런 울음은 이거다, 이거 있을 때 사람 목소리 변환시켜 놓고 바로 강아지 여 목걸이에다가 스피커만 놓게 되면은 멍멍멍 짖는 게 나 배고파요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게 이 특허거든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 특허도 제가 우선 굉장히 뭐 필요하고 이거 정말 앞으로 될 사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이런 특허가 사물인터넷에서 아니까 특허가 제가 낸 거고요. 그 사물인터넷 기반에 조류독감, 이 국가적으로 지금 이게 시급해요. 이게 3,500만 마리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요즘 나오는 게 동물복지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빨리 플랫폼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도 나중에 제가 또 수업을 할 것이고요. 또 이제 국방 쪽에 우리 언제인가 왜 국방 쪽에서 지뢰가 터져가지고 GOP에서 병사들 다리 끊고 했잖아요. 그거 보고 나서 또 바로 제가 특허를 냈죠.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지뢰가 있을 때 지뢰를 탐지하면서 갈 때는 신나게 걷진 않죠. 뭐 탐지기 가지고 조심조심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탐지기가 없을 때 이거를 조만한 이런 디바이스를 갖다 이 군화에다 장착시켜 가지고 걸어가면서 탐지하게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 지뢰도 사물이고 이 장치도 사물, 지들끼리 커뮤니케이션해서 얘를 잡아내라 하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뭐 총각이 쭉 뭐 몇 개 있는데 그냥 그런 방법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을 이렇게 활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면 다 특허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토목과 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술을 아니까 특허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분야를 여러분이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물 인터넷도 배우고 인공지능 배우고 다음 주는 인공지능이거든요. 인공지능도 배우고 CPS도 배우고 클라우드 배우면 그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특허를 제출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건 또 메르스 때문에 제가 이거 한 거고요. 메르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가 막히잖아요. 그 전라도 순창이 잘했다고 신문에 났는데 2주 동안 도시를 차단했더니 이제 메르스 감염은 거기 안에서 성공적으로 되니까 잘했다라고 언론에 나죠. 여러분 서울을 갔다가 2주 동안 도시 차단을 해보세요.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건강과 관련해서는요. 인프라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과 관련해 도시 인프라 플랫폼 이것도 빨리 성공할 만한 사업이 됩니다. 이것도.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메르스를 해보니까 메르스는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다 4차 산업혁명 하게 되면은 센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 메르스는 기침이라든가 이런 타액으로서 전파가 되잖아. 이거는 센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센싱하는 방법을 제가 전 세계 다 찾았죠. 인터넷 다 찾고 지금 하버드에서 하고 있는 거, MIT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쟤들도 한
1시간, 2시간 걸리더라고요. 제일 빠른 것들이. 그걸 가지고 저는 이제 센서를 집어넣어 가지고 파장에 의해서 잡아내는 걸 센싱을 하자라고 해서 미리 지금 제가 잡아놨죠. 그러니까 메르스 같은 것들을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 기반으로 감염병 예측하는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주 이게 메르스 때문에 이거 저도 특허를 낸 거고요. 여기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바이러스가 생각해 되면은 결국에 센서라는 게 이제 전기 저항을 측정하느냐, 파장을 측정하는 두 가지, 되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전기 저항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파장으로서 얘를 측정해 가지고 감염병을 갖다 잡아내는 걸 갖다가 이제 특허를 미리 내는 거죠. 자, 이것도 재미난 건데 또 헌혈 장기 기증 같은 거를 자,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헌혈들을 잘 안 하죠. 그래서 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어떻게 사물 인터넷 개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식당이라든가 극장 갔을 때 20-30분 기다릴 때는 시간이 많이 있거든. 시간 많이 있을 때 커피 먹을 때 커피잔에서 이 헌혈 또는 장기 기증에 의해서 살아난 감동의 실화를 갖다가 거기서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비콘 기반으로 이제 헌혈이라든가 장기 기증 서약하게끔 하는 자, 이제 그런 것들을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복지 차원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특허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요. 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사물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물 인터넷 기반에 이런 것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 이제 세월호 이제 사고 난 거 보고 한심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세월호 때문에 제가 특허 낸 거죠. 이것도 보시다시피 14년에 내가지고 16년에 나왔네요. 자, 이 특허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세월호 때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자, 차량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 또 승객이 어디에 많이 탔는지, 적재 중량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배가 스스로 안전을 체크할 수가 있거든. 사물 인터넷 개념에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걸 갖다 배에서 홀수, 평형수라고 하는데 그걸 지가 알아서 계산해서 배 안전지수에 의해서 그걸 승객들한테 알려주고 그 뭐 선장한테도 알려줘가지고 배를 진흥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선박과 관련된 뭐 현대중공업이 됐거나 하면 이 특허 가지고 새로운 개념의 지능형 선박을 만들 수가 있죠. 아까 이것도 뭐 진짜 세월호 보고서 제가 낸 특허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사물 인터넷 개념의 사업 모델도 되지만은 여러분께서도 사업도 하실 수 있지만은 이런 특허를 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선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세월호가 터진다면은 똑같이 전투기를 실었을 때 어떤 폭탄, 뭐 탄 이런 거 중량 배치를 하는 걸 갖다가 사물 인터넷을 진흥화하게 되면은 선박의 안전을 지 스스로 체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과 4차 산업혁명이라면은 선박 스스로가 사람처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와 같이 지가 이제 이런 안전식을 지가 판단하는 거죠. 이걸 인공지능 개념을 알고리즘을 집어넣어가지고 센싱한 데이터로부터 내가 지금 안전하다 안 하다를 알게 되면은 세월호 같은 사건은 미리 예측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같은 특허를 이제 제가 낸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뭐 사업하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물 인터넷이니까 소총을 개발했고요. 자, 사물 인터넷 소총을 개발했고요. 사물 인터넷 이 경계 감시 로봇, 탱크 뭐 이런 것도 있고 사물 인터넷 드론도 있고요. 이와 같은 것들을 전장 무기인데 전장 무기 체계가 사물 인터넷은 네트워킹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공격과 방어를 하는 거죠. 공격과 방어를 하는데 누가 해요? 알파고가 하는 거죠. 그러면 더 무섭죠, 그죠? 알파고가 여러분 이세돌과 싸우는 거 보면은 사람보다 더 우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알파고가 해가지고 이제 다 지시를 지가 알아서 내려주게끔 해서 이제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한번 해봤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전쟁은 무인 전쟁이죠. 이제 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군 병사는 죽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군 병사는 하나도 안 죽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군 병사 안 죽으려니까 다 무인 로봇이 들어가고 무인 드론이 들어가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국방 쪽도 앞으로 사물 인터넷에 정말 이건 노다집니다. 이쪽은.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거고요. 미국에서도 다파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전쟁 계획을 짜고 실제 하고 있고 그쪽으로 다 연구개발에 투자가 되고 있죠. 지금 제일 무서운 거는 얘거든요. 드론하고 로봇인데 드론을 가지고 전투기에다가 15만 원짜리 드론을 갖다가 지금 120대를 끌고 가더라고요. 120대를 전투기에다 싣고 가가지고 적진에 가가지고 120대를 거기서 뿌려버리더라고요. 15만 원짜리니까 자폭이죠. 옛날에 가미까지 얘들이 가서 150대가 그냥 터지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해서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얘는 절로 가고 다 프로그램을 짜놔서 원자 폭탄보다 더 무섭거든요. 자, 그렇게 되는 전쟁을 실제 지금 테스트베드를 미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물 인터넷 개념으로 드론끼리도 사물 인터넷 네트워킹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무인 자동차에서는 군집 주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집. 그러니까 여러 자동차가 네트워킹 돼가지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기들끼리 소통하면서 가는 게 바로 군집 주행이거든요. 이런 이제 전쟁에 있어서 드론이 됐건 로봇이 됐건 네트워킹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같이 무시무시하게 생긴 로봇 킬러 로봇이 100대가 200대가 간다. 그럼 이때 프로그래밍 할 때 김정은 또는 누구 딱딱하면 얘 로봇은 지가 죽을 때까지 꼭 그 사람을 죽이거든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죠. 이게 전쟁 4.0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 알기 때문에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국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만약 국방에 정말 정통한 우리 정청모 대령님이나 뭐 저런 분들이 이거를 저만큼 안다. 전술 전략이 다 바뀌죠. 다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야를 여러분이 전문가지 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물 인터넷을 알게 되면 모든 게 그렇게 바뀌게 된다고 보시고요. 또 요즘 이건 전에 제가 관심병사 옛날 한참 나올 때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이 관심병사가 얘들이 이렇게 가혹행위 할 때 이 맞는 사람이 맞으면은 체온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맞는 사람만 체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때리는 사람도 체온이 올라간대요. 보고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체온이 36, 37인데 좀 웬만큼 맞으면 38도가 되고요. 41도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얘가 이제 졸도에 들어가서 거의 사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온을 측정하게 되면, 근데 어차피 이제 현대화 되면서 스마트폰, 미국에서는 군인들도 스마트폰 다 쓰거든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웨어러블 이런 이 스마트워치를 챘을 때 그런 정보가 다 가가지고 관심병사들, 가혹행위 하는 거 다 잡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 제가 이것도 특허가 났는데 다른 분이 사업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여러분이 가가지고 좀 뺏어오셔도 되는데. 자, 이런 것도 사물 인터넷 기반에서 군대 가혹행위 방지하는 것도 다 사물 인터넷 개념이 되겠고요.